자, 고개를 들어 여기를 보시게. 세상천지 황금, 백냥을 싸들고 가도 저승사자가 문턱까지 찾아온 괴질은 못 고친다 했소. 그런데 말이오, 단돈 한 푼도 안 드는 부엌 쓰레기가 사람을 살렸다면 믿으시겠소? 조선시대 한양 장안의 양반 백성들이 모두 알던 비밀이 하나 있었소.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약 또한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비싼 약재를 찾아 전국 팔도를 헤매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 부엌에 굴러다니는 보약을 몰랐다는 것이지.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한양 땅을 뒤흔든 어느 선비와 거지의 기묘한 인연, 그리고 우리 부엌에 숨겨진 천하제일의 영약에 관한 이야기라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게.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엔 그대들 또한 부엌을 다시 보게 될 것이오. 그리고 이 귀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게. 그대들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좋은 비법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큰 공덕이 될 터이니 말이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소. 조선 중종연간 한양 북촌 개동 어귀에 기와를 인삼칸 대문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매캐한 한약 냄새가 진동하지만 안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고통 섞인 신음뿐이었지요. 집주인은 김문석이라 불리는 선비로 35세 한창 나이였소.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고 23세 생원시에 합격한 수재였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25 겨울부터 이상한 병이 들어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소. 처음엔 손발이 차갑고 기운이 없는 정도였지. 동네 의원이 젊은 양반이 기력이 약하니 보약이나 지어 드시게라며 인삼과 녹용을 다려줬소. 그런데 이게 웬일이오? 보약을 먹을수록 속이 더 뒤틀리고 음식만 들어가면 바로 개워내는 게 아니겠소. 해가 거듭될수록 김선비의 증세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30을 넘기자 겨울만 되면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배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지요. 어느 날 아침 김선비의 아내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소. 서방님, 오늘은 좀 어떠하십니까? 죽 한 술이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시지 않겠습니까? 김선비는 창백한 얼굴로 이불을 붙들며 신음했지.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소. 목구멍까지 뭔가 막힌 것 같고 배 속에선 쇠칼이 뒤집어지는 것 같소.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는 게 나을 것 같소. 김선비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난 명문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고자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요. 먼저 청주에서 이름난 박어이를 불렀소. 박어이가 맥을 짚으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했지. 육부맥이 침약하고 비가 환하군요. 이건 전형적인 중초한증입니다. 부자의 중탕을 처방하겠습니다. 한 달간 약을 다려 먹었으나 차도가 없었소. 이번엔 개성에서 이름난 어이가 왔지.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소. 이것은 담음이 쌓여 경락이 막힌 것입니다. 이진탕의 창출과 후박을 가미하여 석 달을 치료했으나 오히려 증세는 더 심해졌지요. 그리고 중종 23년 김선비 나이 35 되던 해 동짓달, 그날도 혹한이 몰아치던 밤이었소. 김선비는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으흑 하는 소리와 함께 선비의 입에서 새빨간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소. 순식간에 하얀 이불이 피바다가 되었지. 집안 식구들은 넋을 잃고 통곡했소. 어머니가 아들을 부둥켜 안으며 울부짖었지. 문서가, 눈을 떠라. 이 애미를 두고 어디 가려느냐? 아내도 울며 외쳤소.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아직 아기도 어린데 어찌 이러십니까?
그날 밤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어이 3명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대전 어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지. 이미 오장육부가 다 상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수이나 준비하시는 게 어머니가 어이의 옷깃을 붙들며 애원했소. 대감, 제발 우리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 어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 마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기다리시는 수밖에. 그날 이후 김선비는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루에 쌀뜨물 한 사발도 넘기지 못했고 온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요. 겨울만 되면 배가 뒤틀려 피를 토하며 쓰러지기를 수십 번. 내로라 하는 어이들조차 이것은 운명이니 수이나 준비하시오라며 혀를 차고 떠나갔소. 김선비의 집은 이제 병자의 집이 아니라 초상집과 다름없었지. 문 밖에 늘 매캐한 한약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피어올랐고 문 안엔 끊임없는 신음소리가 메아리 쳤소. 김선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지. 아, 내 몸속에 얼음 송곳이 박힌 듯하구나. 배 속에선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고 가슴은 바위로 짓누르는 것 같소. 이리 허망하게 명줄이 끊어지는 것인가.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그때였소. 중종 23년 섣달 금음날 한양장안엔 30년 만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온돌방에 웅크렸고 거리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만 휘몰아쳤지요. 김선비의 집도 마찬가지였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방에서는 여전히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지. 바로 그때 눈보라를 헤치고 한 거지가 김선비 집 대문 앞에 나타났소. 온몸에 때가 꼬질꼬질하고 누더기를 겹겹이 걸쳤지만 이상하게도 눈발이 그의 몸에는 닿지 않는 것 같았지. 더욱 기이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소. 70 노인의 얼굴이었으나 눈만은 샛별처럼 형형하게 빛났지. 똑똑똑. 거지 노인이 굵은 목소리로 외쳤소. 이 집 주인장, 문 좀 열어주시게. 얼어 죽게 생겼소. 하인이 문틈으로 소리쳤지. 썩 물러가시오. 우리 집은 지금 초상집이나 다름없소. 거지를 받을 형편이 못 돼요. 그러자 거지 노인이 껄껄 웃으며 말했소. 초상집. 허허, 그럼 딱 잘 됐구먼. 나는 죽은 사람 살리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요. 하인이 화를 내며 소리쳤지. 이 무슨 망발이요. 당장 꺼지지 못할까. 그러나 거지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소. 어쩔 수 없이 하인이 몽둥이를 들고 나왔지. 당장 안 꺼지면 맞아 죽을 줄 알아라. 하인이 몽둥이를 휘두르려는 순간 안방에서 또다시 으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비토하는 소리가 들렸소. 거지 노인은 그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지. 그리고는 신기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소. 쯔쯔쯔, 양반님네들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정작 살 길은 발밑에 두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구먼. 참으로 딱하고도 가련한 일이로다. 하인이 어이없어하며 소리쳤지. 뭐, 감히 양반님을. 이놈이 진짜 맞아 죽고 싶은가 보구나. 하인이 몽둥이를 치켜들자 거지 노인은 품속을 뒤적이더니 뭔가를 꺼냈소. 잠깐, 때리기 전에 이것부터 주인장께 전해주게. 이것만 있으면 저 양반 석 달 안에 팔팔해진다네. 하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지. 이게 뭔데? 거지가 꺼낸 것은 흙투성이에 주름진 보잘것없는 덩어리였소. 크기도 손바닥만 하고 겉은 울퉁불퉁했지.
거지 노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소. 이보시오, 주인장. 저 안에 계신 양반은 지금 괴질에 걸린 게 아니오. 귀신이 곡할 노릇도 아니지. 그저 속이 꽝꽝 얼어붙은 것뿐이오. 양반님네들은 뭘 잘못 알고 계시오. 병이 생기면 산삼이니 녹용이니 귀한 것만 찾지. 이 매운 놈으로 속불을 지피시오. 불이 타오르면 얼음이 녹고, 얼음이 녹으면 막혔던 것이 뚫리고, 뚫리면 병이 달아나는 법이오. 그러면 저승사자도 매운맛에 놀라 도망갈 테니. 하인은 그 물건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소. 마님, 밖에 이상한 거지가 와서 이것을 드리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시들한 목소리로 물었지. 거지, 뭔데? 글쎄요, 흙투성이 덩어리인데 이걸로 도련님 병이 낫는다고. 어머니는 그것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소. 이게 뭐냐? 생강 아니냐? 부엌에 널린 게 생강인데 어이들도 손을 든 병을 이것으로 고친다고? 하인이 말했지. 그 거지가 하는 말이 속이 얼어붙어서 그런 거라며 매운 것으로 속불을 지피라고.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소. 하긴 이미 어이들도 포기한 목숨인데 해서 나쁠 것도 없지. 한번 다려보거라.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춰보시게. 거지가 던져준 그 이것 한 덩이가 무엇인지 이미 눈치채셨을 것이오. 하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라 왜라오. 왜 하필 생강이었을까? 왜 어이들은 이 간단한 것을 몰랐을까? 그리고 왜 이것이 죽어가던 선비를 살렸을까? 이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시오? 죽어가던 귀신을 물리치고 끊어진 명주를 이어준 그 천하의 비법. 알고 싶다면 지금 즉시 화면을 두 번 빠르게 탁탁 쳐보시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 마음이 곧 그대들의 명주를 늘리는 공덕이 될 터이니. 그리고 주변에 손발이 차고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게.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천냥의 공덕보다 귀하다 하지 않았소. 자, 이제 그 비밀을 풀어보겠소. 부엌으로 들어간 하인은 거지가 준 생강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노르스름한 빛깔의 생강이 드러났지요. 부엌 안악이 중얼거렸소. 이걸로 진짜 도련님 병이 나으려나? 우리 부엌에도 생강이 수두룩한데. 하인이 답했지.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이미 죽을 사람인데 해서 나쁠 게 뭐 있겠어. 생강을 얇게 저며 큰 솥에 넣고 물을 부었소. 한참을 푹푹 끓이자 매운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지. 그 비법인즉 저작거리 사방에 널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던 흙 묻은 생강 한 덩이라. 김선비는 미쳐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거지의 말대로 생강을 진하게 달여 마시기 시작했소. 처음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 이게 약인가 독인가 할 정도로 말이오. 김선비가 생강차를 한 모금 마시고 신음했소. 목구멍이 타는 것 같소. 하나, 이상하게도 배 속이 조금 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지. 서방님, 정말이십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적어도 죽을 것 같던 통증은 조금 줄어든 것 같소. 자, 여기서 왜 생강이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소? 조선의 의서 동의보감에는 생강의 효능이 이렇게 적혀 있소. 첫째, 온중산한,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속을 따뜻하게 한다는 뜻이지. 김선비의 병은 바로 속이 얼어붙은 한증이었소.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위궤양이지. 스트레스와 찬 기운이 겹쳐 위벽이 헐어버린 것이오. 둘째, 회양구역, 끊어지는 양기를 되살려 몸의 순환을 돕는다는 것이지. 생강의 매운 성분인 진저롤과 슈가올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얼어붙은 사지의 온기를 돌게 하는 것이요. 셋째, 지구토. 구역질과 구토를 멈춘다는 뜻이지. 이것이 바로 생강이 구토의 성약으로 불리는 이유오. 넷째, 해독작용. 몸속의 독소를 풀어낸다는 것이지. 현대 연구에서도 생강이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한다는 것이 밝혀졌소. 선비가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신 지 일주일.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소. 김선비가 놀란 표정으로 배를 만지며 소리쳤지. 여보, 여보, 소리 좀 들어보시오. 아내가 달려왔소. 무슨 일이십니까, 서방님? 내 배에서, 배 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오. 아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 서방님, 그건 장이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석 달 동안 꼼짝도 않던 장이 배 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얼음 같던 복부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소. 김선비는 그날 처음으로 죽 한 그릇을 다 비웠지. 그것도 개워내지 않고 말이오. 한 달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소. 어느 날 아침 김선비는 스스로 침상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걸은 것이지요. 어머니가 놀라며 외쳤소. 문서가, 내가 걷는구나. 김선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 어머니, 저 배가 고픕니다. 진짜 배가 고파요. 어머니가 기쁨에 겨워 말했소. 그래, 우리 아들. 어서 들어가서 밥 먹자. 따끈한 밥에 생강차 한 잔. 한 달이 지나자 장정 못지않은 기력을 되찾아 눈길을 뛰어다녔다지. 온 한양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소. 김선비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죽는다더니 팔팔하게 살아났다며. 들었나? 거지가 준 생강 때문이래. 생강. 우리 부엌에도 있는 그 생강. 그렇다네. 과연 산삼보다 무서운 게 생강이구나. 석 달 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김선비는 그 거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 거지는 보이지 않았소. 어느 날 남대문 밖 주막에서 한 노인이 김선비에게 말했지. 김선비님, 그 거지를 찾으신다고요? 허허, 그분은 이미 떠나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우러 가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김선비가 물었소.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노인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 글쎄요. 어떤 이는 신선이라 하고 어떤 이는 부처님이라 하더군요. 하나 확실한 건 그분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음식을, 병든 이들에게는 약을, 절망한 이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다니신다는 것이지요. 건강을 회복한 김선비는 이후 과거에 급제하여 버슬길에 올랐소. 하나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했지. 바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생강을 나눠주며 부엌 보약의 중요성을 알린 것이오. 김선비는 자신의 집 마당 한쪽에 생강밭을 일궜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생강을 수확하여 병든 이들에게 나눠주었지요. 김선비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소. 여러분, 병이 나면 비싼 약재만 찾지 마시오. 우리 부엌에 있는 생강, 마늘, 파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보약이요. 특히 속이 차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씩 드셔보시오. 한 달이면 몸이 달라질 것이오. 마을 사람이 물었지. 김선비님, 정말 생강만으로 그 무서운 병을 고치셨습니까? 김선비가 답했소. 그렇소. 나는 죽을 병이었소. 어이들도 포기했지. 하나 생강 하나로 다시 태어났소.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오. 김선비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한양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한양 안악들이 수군거렸지. 아니에요. 정말 생강이 그렇게 좋다는 거요. 그럼 김선비 댁이 그 증거잖아. 죽다 살아난 사람이. 우리 영감도 요새 속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당장 생강차 끓여줘야겠네. 시장 상인이 웃으며 말했소. 허허, 요새 생강이 날개 돋친 듯 발려나가네. 다들 김선비 이야기 듣고 찾는다니까. 조선 후기 허준 선생이 편찬한 동의보감에는 생강의 효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생강의 성미는 맛은 맵고 성질은 약간 따뜻하다. 폐경, 비경, 위경에 들어간다. 효능으로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찬 기운을 흩어버리며 양기를 돌려 혈맥을 통하게 하고 폐를 건조시켜 기침을 멈추고 속을 따뜻하게 하여 구역질을 멈추며 독을 풀어낸다고 적혀 있지. 비위여한으로 인한 복통과 설사, 풍한감모로 인한 두통과 코막힘, 위기상력으로 인한 구역과 구토, 한담해수, 그리고 생선이나 뱀에 중독되어 배 아픈 것까지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현대과학은 생강의 효능을 더욱 자세히 밝혀냈어. 생강의 주요 성분을 보면 첫째 진저롤. 이것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이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위 점막을 보호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 둘째, 슈가올.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할 때 생성되는데 진저롤보다 더 강한 항염증 효과가 있지. 헬리코박터균 억제율이 무려 99.7%나 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어. 셋째, 진저디온.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활성화하며 구토 중추를 억제하지. 그 외에도 비타민C, 비타민 B6, 칼륨, 마그네슘, 망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 모든 성분들이 김선비를 살린 것이지. 자, 이제 실전이요. 김선비가 마셨던 생강차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소. 조선시대 전통 방식은 이렇소. 생생강 한 뿌리 약 30g 정도를 준비하고 물은 3사발 약 600ml 정도, 그리고 꿀이나 대추를 기호에 따라 넣으면 되지. 만드는 법은 간단하오. 생강을 깨끗이 씻어 껍질째 얇게 점이고 큰 솥에 물을 넣고 생강을 넣소.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고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푹 달이면 되지. 약 30분 정도 걸리오. 그런 다음 채로 걸러내고 꿀이나 대추를 넣어 마시면 됩니다. 현대식 간편 방식도 있어. 생생강 2-3조각, 약 10g 정도와 뜨거운 물 1컵, 200ml면 충분하지. 꿀이나 레몬은 기호에 따라 넣으면 돼요. 생강을 깨끗이 씻어 얇게 저며 컵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 5분에서 10분간 우려내면 됩니다. 그런 다음 꿀이나 레몬을 넣어 마시면 되지.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 하루 3g, 엄지손가락 크기 이하로 섭취하는 게 좋고 공복엔 피하고 식후 30분에 마시는 게 좋소. 속쓰림이 있다면 양을 줄이시게. 그리고 임산부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게 안전하오. 생강이 특히 좋은 사람들이 있어.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에게 생강의 온열 효과가 말초 혈액순환을 개선해주지.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이면 한 달 내 효과를 볼 수 있어.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겐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활성화하며 가스 배출을 도와주지. 멀미를 자주 하는 분들에겐 구토 중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배멀미, 차멀미 예방에 좋고 임신 입덧에도 효과가 있어.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은 면역력이 강화되고
기관지 점액이 배출되며 몸을 따뜻하게 하여 감기를 예방할 수 있지.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있는 분들에겐 항염증 효과로 통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어. 생리통이 심한 여성분들은 자궁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통증이 완화되며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 하나 모든 약이 그렇듯 생강도 주의할 점이 있어. 열이 많은 체질은 조심해야 하지.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라 열성 체질은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위궤양이 심한 분들은 매운 성분이 자극할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하여 적응하는 게 좋지.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의 혈액순환 효과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오. 적정 섭취량은 하루 생생강 기준 3에서 4g,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이고 말린 생강 기준으로 1에서 2g이 적당하오. 과다 섭취 시 속쓰림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게. 김선비가 마셨던 건 생강만이 아니었어. 조선 백성들은 생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 한양의 한 한의사가 말했어. 생강만 쓰는 것도 좋지만 대추와 함께 쓰면 금상첨화여. 생강은 맵고 따뜻하여 몸을 태우지만 조금 자극적이요. 여기에 대추의 단맛이 더해지면 생강의 자극은 줄이고 효능은 배가 되지. 생강과 대추를 배합하는 법은 이렇소. 생강 3조각에 대추 5알, 물 3컵을 넣고 30분간 달여서 차로 마시면 되지. 이렇게 하면 기혈이 보충되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마을 할머니가 말했지. 우리 손주가 감기 걸렸을 때는 꼭 생강 꿀차를 끓여주지. 기침이 뚝 그치고 코도 시원하게 뚫린다니까. 생강즙 1숟가락에 굴 2숟가락, 거기에 따뜻한 물을 타서 하루 3번 복용하면 기침이 완화되고 가래가 배출되며 목 통증이 완화되어. 한 약방 주인이 말했어.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생강에 계피를 더하시오. 이 둘의 조합은 천하무적이지. 생강 2조각에 계피 1대, 물 2컵을 넣고 20분간 달이면 혈액순환이 극대화되고 수족냉증이 개선되지. 조선시대 백성들은 생강즙을 응급 상황에도 활용했어. 식중독이 생겼을 땐 생강즙에 소금물을 타서 토하게 하여 독소를 배출했지. 뱀에 물렸을 땐 생강즙을 상처에 바르고 생강을 씹어 먹어 독을 해독했어. 배탈이 났을 땐 생강즙에 매실즙을 섞어 마셔 장을 진정시켰고, 코피가 날 땐 생강즙을 콧구멍에 한 방울 떨어뜨려 지혈했지. 현대 사회는 조선시대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현대인의 고질병을 보시게. 스트레스성 위염과 위궤양,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 피로, 수족냉증, 면역력 저하, 소화불량. 이 모든 것이 김선비가 알았던 속이 차가운 병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오.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을 보시게. 차가운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과식과 폭식을 반복하며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을 차갑게 만들고 있어. 김선비가 했던 것처럼 현대인도 3개월 생강차 도전을 해보시게. 첫 주엔 하루 1잔, 아침 식후에 마시며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가벼운 온기를 느껴보시게. 둘째 주엔 하루 2잔, 아침과 저녁에 마시며 소화 기능 개선을 체감하고 손발 온도 변화를 확인해 보시게. 한 달이 지나면 장 운동이 정상화되고 속쓰림이 감소하며 아침 기상이 상쾌해질 것이오. 2달이 지나면 면역력 향상을 체감하고 피부 톤이 개선되며 전반적인 체력이 향상될 것이지. 3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소화기 건강이 회복되고 체질 개선이 완성될 것이오. 현대에도 생강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많소.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지. 저는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5년을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이었죠. 그런데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을 마신 지 2달 만에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50대 주부는 말했소.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겨울이 두려웠어요. 생강차를 꾸준히 마신 지 3개월. 이번 겨울은 핫팩 없이도 지낼 수 있었습니다. 40대 교사는 이렇게 말했지. 만성 소화불량으로 밥 먹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생강을 요리에 자주 넣고 차로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소화제가 필요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현대판 김선비들이요. 생강은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어. 봄에는 생강에 꿀과 레몬을 넣어 차로 마시면 춘곤증을 극복할 수 있지. 피로가 회복되고 기운이 충전되며 나른함이 해소돼요. 여름에는 생강에 민트를 넣어 차로 마시면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어. 과도한 에어컨으로 차가워진 몸을 회복하고 여름 감기를 예방하며 식욕을 증진시키지. 가을에는 생강에 배와 도라지를 넣어 차로 마시면 환절기 감기를 예방할 수 있어. 면역력이 강화되고 기관지가 보호되며 감기를 예방하지. 겨울에는 생강에 계피와 대추를 넣어 차로 마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극대화되며 수족냉증이 개선되지. 건강을 되찾은 김선비는 어느 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소. 나는 오늘 비로소 알았다. 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생기는 것임을. 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임을.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지키는 것임을. 그 거지 노인은 내게 생강을 준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준 것이로다. 김선비는 손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소. 내 자손들아, 잘 들으라. 세상 사람들은 병이 나면 비싼 약을 찾는다. 하나 진짜 보약은 우리 곁에 있느니라. 부엌을 소중히 여겨라. 그곳이 바로 가장 가까운 약방이니라. 좋은 것은 함께 나누고 이웃의 건강도 챙기며 지혜를 후대에 전하시게. 자, 이 따뜻한 비법을 혼자만 알고 있을 텐가? 주변에 손발이 차고 기운 없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공덕을 쌓아보시게. 구독과 공유를 누르는 손길마다 복이 깃들어 그대들의 겨울이 시린 눈밭이 아닌 따스한 봄날처럼 변할 것이요. 이것이 조선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라오. 오늘 생강 이야기가 그대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게.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동안 지켜온 부엌 보약의 비밀, 그것을 매주 하나씩 풀어드리겠소. 구독을 누르시면 이 귀한 지혜들이 그대들의 품으로 찾아갈 것이요. 혼자 건강해지는 것도 좋지만 이 채널과 함께라면 온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소.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소. 부디 따뜻한 겨울 보내시게.